만약 당신의 조카가 월급의 절반을 콘서트 티켓 한 장에 썼다고 해봅시다. 아마 대부분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쳤구나.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정신이 나갔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배운 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이 철없는 행동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는 착각, 돈이 없으면은 소비를 줄인다는 상식, 오늘 저는 그 낡은 상식을 완전히 부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수증 속에 앞으로 10년 부의 이동을 결정할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의 과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결과값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 때 3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서 발랐다면 지금의 세대는 30만 원, 아니 3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줄 무언가를 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밥값은 아끼면서 콘서트장에는 수백만 원을 뿌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2026년의 시장 흐름을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절약과 저축의 미덕이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은 철없어 보이던 조카의 콘서트 티켓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물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럼 그 이해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불황의 공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꽤 낭만적인 이름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립스틱 효과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발견된 기이한 현상이었죠. 공장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화장품 가게만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산업 생산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오히려 화장품 매출은 25%나 올랐으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비싼 밍크코트나 자동차는 꿈도 못 꾸지만 백화점 1층에서 제일 싼 립스틱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사치 하나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위로를 삼았던 거죠. 이후로 경제 전문가들은 불경기만 오면 습관처럼 이 말을 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저가 화장품이나 달콤한 케이크 같은 이른바 작은 사치가 유행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3만 원짜리 립스틱으로 달랠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요즘 애들이 돈 없다면서 탕후루 사 먹고 편의점 신상 디저트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불황형 소비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겠죠.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법칙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조카들이 쓰고 있는 돈의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과연 3만 원짜리 립스틱 수준입니까? 아니면 편의점 조각 케이크 정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3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줄을 섭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소소한 위로가 아닙니다. 립스틱 효과의 핵심은 저비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얻는 최대한의 심리적 만족, 그게 가성비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 사정은 대공황 때만큼이나 팍팍한데 소비의 규모는 호황기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걸 단순히 철없는 과소비라고 혀를 차고 넘어가면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립스틱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잔인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끼고 모으면 언젠가 밍크코트를 사고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 하나로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잠시 참으면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서 립스틱 값을 모아봤자 어차피 집은 못 산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위해 인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존재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건 위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사회에서 아직 탈락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바뀐 겁니다. 3만 원짜리 립스틱은 나를 증명해주지 못하니까요. 남들도 다 사는 건 내 자존감을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이 새로운 욕망의 이름, 우리는 이걸 트리토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물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샀길래 월급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그 영수증의 진짜 내역을 지금부터 까보겠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품목은 콘서트 티켓이지만 실제로 결제된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트리토노믹스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보상심리라고 착각합니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물론 겉보기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보상 소비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방문 닫고 혼자 먹는 케이크 화장대 앞에서 혼자 바르는 립스틱. 그 목적은 위로였습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나 혼자 기분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이 소비들을 보십시오. 혼자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만 원짜리 콘서트에 갔다면은 반드시 티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야 합니다. 10만 원짜리 한정판 굿즈를 샀다면 그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야 소비가 완성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소비는 실패한 소비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비의 목적이 나를 위한 위로에서 타인을 향한 증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 소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나를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줄을 서서라도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끼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카가 간 콘서트 티켓이 누구나 살 수 있는 3만 원짜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경험은 내 정체성을 증명해주지 못하니까요. 비싸야 합니다. 구하기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가졌을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허영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2030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산으로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는 사다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취향과 경험으로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 나는 너희와 다른 문화를 향유한다는 그 감각. 그것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계급장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30만 원은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집은 못 사도 취향은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3만 원짜리 위로와 30만 원짜리 증명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후자는 기록으로 남아 나를 설명하는 라벨이 됩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은 특별하다는 자격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격증을 파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강력한 소속감을 무기로 팬들의 지갑이 아니라 영혼을 결제하게 만드는 산업.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속감.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이 가격표로 환산된 결과물입니다. 2026년 방탄소년단 BTS가 완전체로 월드 투어를 재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티켓 가격은 얼마일까요? 북미 기준 평균 2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겠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이 티켓은 3시간짜리 공연 관람권이 아닙니다. 그 시각, 그 장소에 내가 존재했다는 자격증명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4K 고화질로 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행기를 타고 30만 원을 내고 콩나물시루 같은 공연장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보라색 물결의 일원이 되는 경험,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곳에서 응원봉은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닙니다.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 수만 명의 불빛이 동시에 바뀌는 순간 나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거대한 집단의 일부가 됩니다. 그 전율, 그 압도적인 소속감,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바로 이 감정을 팝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가격은 불황일수록 비싸집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니까요. 더 놀라운 건 공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이브가 2025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 35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방문객 수만 63만 명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팬들에게는 일종의 숭고한 의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명, 그 증명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바칩니다. MD 매출이
전년 대비 70%나 폭등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티셔츠 한 장, 열쇠고리 하나가 원가 대비 몇 배나 비싸게 팔립니다. 이게 폭리일까요?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굿즈를 입고 다녀야만 비로소 내가 암이라는 정체성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계급장이고 피아식별 띠인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열성적인 팬 한 명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은 평균 180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명품 가방 하나 값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은 낡으면 버려지지만 이 소속감은 영원히 남아서 나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터 산업의 본질은 음악 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우리와 함께야. 이 달콤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기꺼이 월급을 바칩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십니까?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강력한 소속감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더 확실한 정체성을 비싸게 파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2026년에 부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팬덤 경제의 정점에서 가장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지갑이 아닌 영혼을 털어가고 있는 최종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팬덤 경제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기를 잡은 단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수없이 들어본 이름 하이브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음반을 팔고 방송 출연료를 받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대중이 듣는 구조였죠. 하지만 하이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 팬들의 시간을 점유하고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5년 3분기 하이브의 실적을 뜯어보면 기가 막힌 수치가 나옵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66%가 음반이나 음원이 아닌 직접 참여형 매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래를 듣는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콘서트에 가고 줄을 서서 굿즈를 사고 응원봉을 흔드는 행동에서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콘서트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뛰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보다 직접 몸을 움직여 그 현장에 가는 사람이 돈이 된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위버스라는 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전 세계 K-팝 팬들에게는 구글이나 유튜브만큼이나 필수적인 앱입니다. 하이브는 이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수익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친밀감의 유료화입니다. 위버스에는 DM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1대1로 카카오톡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가수가 팬 한 명에게 답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수가 보낸 메시지가 내 스마트폰에 뜨는 순간 팬들은 엄청난 개인적 친밀감을 느낍니다. 내 가수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그 착각. 하이브는 그 착각에 매달 구독료를 붙여서 팝니다. 감정조차 구독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콘서트 티켓을 못 구했다면 위버스에서 돈을 내고 생중계를 봐야 합니다. 콘서트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위버스 샵에서 독점 영상을 사야 합니다. 티셔츠도 앨범도 모두 여기서만 팝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팬들이 가수를 만나러 가는 모든 길목에 요금소를 세워둔 겁니다. 팬덤 경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앱 안에서는 오직 그들만의 화폐가 통용되고 그들만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이 더 무서운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단순히 방탄소년단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매니지먼트사를 사들였고 경쟁사 가수들까지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입점시켰습니다. 팬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빨대를 꽂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치 아마존이 전 세계 유통을 장악했듯이 하이브는 전 세계 팬들의 감정 소비를 독점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팬덤 경제 규모는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하이브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며 상술이 지나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은 도덕적인 기업에게 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기업에게 막대한 부를 몰아주는 곳입니다. 하이브는 팬들이 원하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한 엔터 회사를 넘어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가 빨아들인 전 세계 팬들의 막대한 돈, 그 돈이 과연 앱 안에서만 돌고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욕망의 불길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번져나가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온라인에서 팬들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동안 오프라인에서는 더 거대한 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방탄소년단이 2026년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 세계의 아미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잠실 주경기장이나 상암동에만 머물다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표값만 100만 원 넘게 쓰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전 이상의 경험을 뽑아내기 위해 작정하고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외국인 관광객을 생각해 보십시오. 깃발 든 가이드를 따라 경복궁을 돌고 명동에서 김이나 인삼을 사서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하러 온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갔던 맛집을 찾아가서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하고 그가 입었던 옷 브랜드를 찾아가서 쇼핑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테마파크이자 거대한 굿즈샵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명확히 보입니다. 2023년 한류로 인한 관광 수출액이 전년 대비 55%나 폭증했습니다. 절반 이상 늘어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지출 항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숙박도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쇼핑입니다. 전체 지출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사는 건 면세점 화장품이 아닙니다. K-팝 관련 굿즈, 아이돌이 광고하는 패션 브랜드, 그리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품을 쓸어 담습니다. 이 거대한 낙수 효과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입니다. 갑자기 웬 도박장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의 성적표를 보십시오. 2024년 카지노 순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93.3%나 뛰었습니다. 2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12월 한 달 방문객만 3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도박 중독자라서 제주도로 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복합 리조트는 과거의 음침한 도박장이 아닙니다. 쇼핑, 숙박, 공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거대한 경험의 집합체입니다.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외국인들은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묵을 법한 혹은 그 스타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화려한 호텔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고생이 아니라 스타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리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경험의 패키지를 가장 잘 갖춘 곳이 바로 복합 리조트였던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로 유입된 인파가 자연스럽게 관광과 레저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천문학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하이커 그라운드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직접 뮤직비디오를 찍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해서 전국 각지로 외국인들을 보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야말로 불황을 모르는 가장 확실한 소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환율이 오르면 여행을 취소하지만 팬들은 환율이 올라도 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방문 자체가 인생의 버킷리스트이자 팬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콘서트장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그 입구를 통과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의 백화점, 제주의 리조트, 전국의 핫플레이스에 돈을 뿌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30만 원짜리 티켓으로 시작된 소비가 수백만 원짜리 여행 상품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죠.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딴따라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항공, 숙박, 유통, 레저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 엔진이 2026년에 다시 굉금을 내며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당신의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월급의 절반을 콘서트 티켓에 쓰는 조카를 보며 혀를 차던 그 마음 말입니다. 이제 그 조카의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철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미래를 대비해야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2026년의 시장은 그들에게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껴서 집을 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고 말이죠. 이것은 비이성적인 과소비가 아닙니다. 자산 증식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낳은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통장의 잔고가 내 가치를 증명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시장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속감을 팔고 자부심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얻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고 지갑을 엽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당신은 2026년에도 여전히 립스틱 효과라는 낡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오해하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밥값은 아끼면서 여행에는 목숨을 거는지, 왜 명품 가방 매출은 줄어도 한정판 굿즈는 완판되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요즘 것들은 이상하다며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낡은 경제학 교과서는 덮으십시오. 대신 사람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결핍해하고 있는지, 어떤 위로를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지, 그 욕망의 결핍을 정확히 채워주는 기업이 하이브가 되었든 롯데관광개발이 되었든 미래의 부를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황일수록 더 화려해지는 이 역설적인 시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혀를 차며 비난하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욕망의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2026년 가장 비싼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변화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